일요일 낮에 한적한 도로를 먼지투성이 자동차가 달립니다. 더러워진 자동차만큼 지친 표정의 사내는 마침내 주유소 하나를 발견하고 주차를 합니다. 무뚝뚝하지만 친절한 직원이 기름을 채우고 엔진 점검까지 권유하는 동안 사내는 미처 몰랐던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유소 뒤편 도로가 자신이 오래전에 떠나왔던 고향 마을로 향하고 있었다는 걸요. 36살의 광고 에이전시 부사장으로 삶의 무게에 짓눌려가던 마틴 슬론에게는 어쩌면 이 일이 우연 같지 않습니다. 길은 낯설지만 이름은 정겨운 마을 표지판을 바라보며 마틴은 주유소 직원에게 길을 확인합니다. 걸어서 가볼 수 있는 거리인지를요. 2km 정도 떨어진 거리의 고향 마을은 자동차를 정비할 동안 한번 둘러보기 좋아 보였습니다. 마틴은 어느새 마을어기 잡화점에 들어섰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에게는 약국도 되고 꼬마들에게는 음료수와 아이스크림을 파는 그야말로 잡화점이자 종합 카페 같은 곳이죠. 마틴은 카페에 들어오자 저도 모르게 카운터에 앉아있던 나이 많은 약사에게 초콜릿 아이스크림 소다를 3주걱짜리로 만들어줄 수 있냐고 주문을 합니다. 가게에 들어오기 전에는 잊고 있었지만 어린 시절 내내 마틴이 제일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마틴은 저도 모르게 말이 많아집니다. 어릴 적에는 단돈 10센트에 아이스크림을 3주걱으로 꾹꾹 눌러서 담아주곤 했고 그때 소원 중에 하나가 $1 정도 들고 가게에 와봤으면 하는 것이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요. 어쩐지 카운터의 약사분이 참 낯이 익어 혹시 어디선가 본 적 있는지를 물어보지만 사람 좋은 할아버지 약사는 자신이 본래 그런 말을 자주 듣는 편이라며 그렇게 너스레를 떱니다. 초콜릿 소다는 참 맛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먹던 그 맛 그대로의 향수가 진하게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얼마냐고 묻자 10센트라고 합니다. 20년 전에도 10센트에 소다를 사 먹던 마틴에게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변함없는 가격이 오히려 믿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후하게 퍼주다 망하면 어떻게 하냐며 마틴은 호기롭게 $1 지폐를 내밉니다. 그 정도는 받으셔야죠 하며 가게를 나서는 마틴에게 그제서야 마을의 모든 게 20년 전 그대로라는 사실이 참 기쁘게 다가옵니다. 많은 게 변해 있을 줄 알았는데 마치 어제 하루 정도 동네를 떠났다 돌아온 느낌이 한편으론 설레고 한편으론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은 위화감도 듭니다. 마틴은 구슬치기를 하던 꼬마에게 다가가 말도 붙여봅니다. 요새도 구슬치기가 유행인지. 어릴 적에는 구슬 하나하나에 재료별로 별명도 붙이곤 했는데 꼬마와 말을 트다 보니까 어느새 마틴은 자기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저 앞길에 바로 보이던 집에 살고 있었다고요. 꼬마가 되묻습니다. 슬론네 집을 말하는 거냐? 마틴 슬론은 조금 놀랐습니다. 아직도 그 집을 슬론네 집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마틴 슬론은 자신의 이름도 슬론이라고 말해줍니다. 마틴 슬론이라고. 그래서 자신이 살았던 저 집이 그때도 슬론네 집이었다고요. 그제서야 마틴은 어쩐지 자신이 살았던 집이 20년 전 그대로를 넘어 20년 전에 그때 그 집 같은 느낌에 사로잡히며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초인종을 누르면 이제는 볼 수 없는 부모님이 나올 것 같다는 망상까지 들 지경입니다. 참을 수 없게 된 심정에 초인종을 누르자 문가에 나타난 남자의 얼굴에 마틴은 저도 모르게 부르짖고 맙니다. 아빠, 저 마틴이에요. 안녕하세요. 노모뎀입니다.
슬로우 뉴스에서 책상을 닦는 한편 더 트와일라이트 라디오에서는 환장 특급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환장 특급은 워킹 디스턴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라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고민은 해결 못하고 남의 고민만 들어드리는 무책임 상담소장 미나리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불과 2회 만에 저 수상한 책방이라는 거를 문 닫고 새로 수상한 만물 상점이라는 걸로 돌아온 뜬구름 감귤 리케입니다.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안녕하세요. 어떡하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계략의 주인공 제이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벌써 3회예요. 네, 그러네요. 아, 말도 안 돼. 진짜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진짜. 근데 분량만큼은 거의 무슨 구주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나간 분량으로 따지면 뭐 지금 다른 방송 한 회씩 나갈 때 저희는 한꺼번에 막 3회씩 나가서 네. 이번 주부터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나눠서 1, 2, 3부가 나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그 1, 2, 3부를 한꺼번에 들어야 되는 그 부담감을 가지셨던 분들에게 저희가 부담감을 살짝 덜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일주일 중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봐서 아침 출근 시간이나 저녁에 잠자기 전에 네. 꼬박꼬박 들어주시면 다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아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아침, 점심, 저녁에 듣기 되게 좋은 방송인 거예요, 저희 방송이. 맞아요. 미나리님이 네. 그 얘기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죠 그때? 아침에는 이제 내레이션이 돋보이는 노모뎀님의 내레이션이 돋보이는 환장 특급을 들으시고 점심에는 아무 말이 나무하는 무책임 상담소를 들으시고 저녁에는 퇴근길에 특히 듣기 좋은 네. 3부. 퇴근길에도 책방이죠. 듣기 좋고요. 아, 맞아. 자기 네, 전에도. 자기 전에 들으면 되게 좋아요. 그렇죠. 네. 네, 저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수상한 그 책방을 저희가 한번 운영해 보니까 나의 그 뭐랄까 이런 관심사는 책이 아니었어. 그래서 빨리 정리하고 사실 정리한 건 아니고요. 책 이외에도 되게 다양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수상한 만물 상점이라는 걸로 네.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만물 상점 얘기하니까 뭔가 수상하다까지 붙으니까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 그 그렘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알죠. 거기 보면 그 주인공이 이상한 그 상점에 가가지고 그렘린을 받아오잖아요. 그 장면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쵸. 원래는 그림린이 아니라 저 기즈모였어요. 그쵸. 가져온 엄청 건 기즈모였죠. 귀여운. 맞아요. 네. 저 헐리우드에서 빨리 좀 리메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 그러니까 그거 되게 매력적인데 네, 사실 캐릭터로서. 어떻게 말하면 그림린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다루는 환상특급의 영향에 전 크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일단 저한테 있어서 환상특급은 저기 두 가지 필요 조건이 만족시켜줘야 돼요. 일단 첫 번째가 일단 배경이 우리가 사는 세계가 될 것.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런데 이야기 자체에 초현실주의적인 뭐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까다롭네요. 네, 일단은 지극히 저만의 기준입니다. 실제로 그 환상특급 영화에 그렘린 나와요. 진짜요? 네, 스필버그가 만든 극장판에 에피소드 하나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창문 밖을 봤는데 그렘린이 그 날개에 붙어서 네, 그 추진기를 뜯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 나와요. 네. 사악한 것. 근데 거기서는 이제 귀여운 그렘린이 아니라 완전히 진짜 무슨 괴 생명체 같은 걸로 해서 나와요. 와 진짜 맞닿아 있네요. 네. 일단 사실은 맞닿아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세 가지 면에서 그런데요. 좀 전에 제이크님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1980년대 환상특급이 다시 만들어지기 전에 스티븐 스필버그와 여러 감독들이 극장용 이제 환상특급을 만듭니다. 거기서 이제 그렘린에 나오는 에피소드가 예전 1960년대에 나왔던 에피소드의 리메이크고요. 그 리메이크 판의 감독이 조단테라고 그렘린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 사람이죠? 조단테죠.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완전히 맞닿아 있는 데다가 인물만으로요. 네. 이 그렘린이라는 그 세계관을 보면 그렘린이 처음 탄생한 게 예전에 이제 1차 대전에서 2차 대전 진화할 때 이제 막 비행기에 의존을 하고 사람들이 공중전을 벌이고 전투기를 몰고 나가는데
꼭 정비 불량이 생겨요. 정비사가 열심히 정비를 했는데도 그럼 이제 정비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그렘린의 소행이다. 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얘기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도깨비가 비행기를 쥐어 뜯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는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학적으로 뭔가 잘 만들어진 현대의 과학기술이나 문명에 뭔가 이상한 게 껴들었어.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 그러면 이거 그렘린이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과학의 농담이 환상특급의 에피소드로 나온 게 1960년대에 상공 2만 피트의 악몽이라는 편이고 이게 극장용 환상특급에서 조단테가 연출을 하면서 비행기에 그렘린이 나타난 거예요. 현대 비행기에. 그래서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에피소드가 되었고 조단테가 이때 결심을 했겠죠. 야, 이거 내가 극장용으로 진짜 끝내준 스토리 하나 있는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렘린이라는 영화로 다시 나오게 된 거죠. 네. 사람들이 대부분 기억하는 게 이제 그렘린에서 흉측하게 된 괴물도 기억하지만 더 많이 기억하는 건 기즈모라고 하는 되게 귀여운 맞아요. 네, 강아지 같이 생긴 강아지. 네. 네. 강아지랑 뭐라 그래야 되지? 그 곰? 네. 뭐 되게 귀여운 건 다 네. 합쳐놨어요. 장모 맞아요. 치와와 같이 맞아, 생겼어요. 맞아. 그렇게 네. 생겼어. 맞아. 누가 봐도 사랑스럽게. 맞아요. 차우차우도 생각나는 것 같고. 네. 거기 보면은 그 되게 중요한 세 가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얘한테 이거 절대 하지 말아라. 어떤 거였죠? 절대 얘한테 12시가 지나서 먹이를 주지 말아라. 맞아. 네. 그리고 절대 얘한테 물을 묻히지 말아라. 세 번째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세 번째 무책임하시네요. 뭔가 네. 중요한 거 있었겠죠. 네, 뭔가 네. 중요한 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 아시는 분들은 저희 팟빵 게시판에 댓글로 세 번째가 무엇인지 남겨주시면 네, 제가 사랑해 드릴게요. 뭐 없구나 선물이. 자, 이제 그 일부 환장특급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이 환장특급 에피소드가 이 1959년 이제 첫 번째 시즌에서 다섯 번째로 이제 방영됐던 에피소드고 네, 원제가 워킹 디스턴스인데요. 네, 이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대사 속에서 나옵니다. 주유소 직원한테 마틴 슬론이 물어보는 거야. 저기 걸어서 가볼 만해요? 그랬더니 뭐 1마일 반밖에 안 되니까 걸어서 갈 수 있다. 그러자 다시 한번 되뇌이는 거야. 걸어서 가볼 수 있는 거리구나. 이때 걸어서 가볼 만한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다 할 때 워킹 디스턴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되게 은유적인 표현이고 우리한테 있어서 고향이 그런 거더라고요. 바로 지척에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가볼 수 있는데 왠지 이제는 어린 시절과 멀어져서 가보기가 어려운 곳이 돼버리는 거죠. 그쵸. 마음속의 거리가 멀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요즘에는 또 사실 차도 가져가기 되게 좋고 또 아무리 먼 지역,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뭐 워낙에 기차가 잘 돼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1.5마일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킬로수로 따지면은 한 2.5km 정도밖에 안 돼요. 2.4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냥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인 거예요. 멀리서 보이는 언덕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제 말씀대로 워킹 디스턴스라고 했을 때 요 정도 거리는 딱 진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 거죠. 2.4km 정도면 광화문에서 출발할 때 어느 정도까지 가면 되나요? 2.4km면 광화문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래서 을지로 입구 정도. 네. 이거 꽤 걷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 잘 몰라요. 저한테 누군가가 2.4km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하면 화낼 것 같아요. 그럼 걸어가 볼 만한 거리가 아닌데? 저한테는 아닌 것 같아요. 다 달라 사람마다. 그 사람마다 뭐 산보 걸으면 무조건 차를 타야 되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럼 미나리님한테는 이 정도면 걸어가 볼 만한 거리다 어디서 어디까지 싶은 데가 있다면 어떤 지점이세요? 그거는요. 제가 힐을 신었느냐 단화를 신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화를 신었다. 그러면 글쎄요. 1km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 어디? 제가 거리 감각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게 주인공이 그러니까 남자니까 1.5마일을 간 거예요. 그러네요. 네. 여자분이었다면 1.5마일 걸어라 그러면 이렇게 흙바닥인데 여기를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거기 나오는 주인공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은 회사의 부사장급이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이 남자도 그 거리를 걸어갔다는 거가 그렇게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평소에 네. 차 몰고 다니는데. 거기 보면 차도 되게 최신식 자동차.
오픈카를 타고 왔잖아요. 네. 그거 보면 사람이 그 정도 거리를 걷는다는 거는 진짜 차가 고장났기 때문에 특히 그 차가 고장난 곳이 시골에 되게 한적한 곳이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주유소였기 때문에 그 정도 거리는 한번 갔다 와도 되지 않을까? 시간도 때울 겸이라고 생각해서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마틴 슬론이라는 이제 주인공인데요. 마을로 이제 들어섰는데 알고 보니까 자신이 어렸을 적에 자라났던 마을이고 처음에는 이제 여기가 어디였지? 막 이런 것도 있었나 싶다가 아이스크림을 떠먹으면서 이 사람이 되게 기억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런 적 있으세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 뭔가 냄새나 소리나 노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맛있는 음식의 냄새나 또 아예 있죠. 음식 맛이 될 수도 있죠. 네, 있죠. 그런 거 먹었을 때 오히려 또는 들었을 때 아, 이거 옛날 그대로 막 그거야 하면서 막 생각나는 것들 있지 않나요? 그 맞아요. 추억의 음식들 다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네, 어디 있죠. 가다가 갑자기 그 냄새가 어디선가 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발길을 돌려서 그 음식물을 그러니까 음식물이 아니라 그 음식을 찾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각자 어떤 게 있으세요? 노무댐님은 어떤 거 냄새 나면 그렇게 찾아가시나요? 전 카레 냄새를 되게 잘 맡습니다. 아 맞다. 지난번에 그 얘기를 하셨어. 아 그래요? 네. 어떤 예, 카레 냄새 잘 맡습니다. 카레 좋아하세요? 네, 굉장히 좋아하죠. 어. 아마 맡으면 조금 구분이 가요. 이게 오토비 3분 카레 냄새인지 아 진짜요? 네, 델리 카레 냄새인지 아, 오. 카레 전문가셨구나. 네. 완전 프로인데요. 아닙니다. 미나리님은요? 저는 음식보다도 이게 후각이라고 하면은 그 생각나는 게 있어요. 남자 향수. 어. 네. 아, 맞다. 남자 향수가 아니라 고등학교 때 남학생이 뿌렸던 향수가 있는데 그게 너무 이렇게 모성애를 자극하는 사랑스러운 향기였어요. 응? 오, 무슨 알고 향수? 보니 여자 향수였더라고요. 아. 네. 근데 그래서 그 이후에 어디서 그 향기를 맡으면 그 친구랑 있었던 그 공간 같은 게 너무 확 또렷하게 생각이 나요. 학교였거든요. 네. 평소에 관심도 없던 친구였는데 그 향을 맡는 순간 왠지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후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향수를 뿌리자. 아 제가 미나님의 추억을 헝클어트려 드리겠습니다. 안 돼요. 수사반장 옛날 거를 보면요. 그 연쇄살인마가 하나가 나와요. 연쇄살인마요? 네. 근데 그 연쇄살인마가 그 연쇄살인하게 되는 발동 장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미향. 아. 장미향수를 뿌리고 다니는 여자들을 자꾸 죽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어머니가 장미향수를 뿌렸던 거야. 근데 이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이 살인자를 굉장히 좀 엄하게 키웠어. 아. 그래서 어머니를 죽이고 싶었던 그 감정이 발동이 돼가지고 나중에 장미향수를 만약에 지나가다가 어딘가에서 맞는다. 그러면 그 여자를 죽여요. 아이고. 하긴 이게 그 음식 정확히 얘기하면 그 저기 후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인간의 본능에 확 다가오는 그런 몇 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오래가는 기억이래요. 네. 후각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질문을 해주셨을 때 딱 떠오르는 게 저 은단향. 아, 은단향.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되게 이뻐하셨어요. 어. 네, 지금 제가 첫째고 아직 아들이란 말이에요. 음. 네.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그 은단향이 지금도 기억이 남아요. 어떤 은단향이었어요? 네? 그냥 은단 똑같은 은단 고려? 아니에요? 다 고려은단이죠, 뭐. 네. 분명히 은단 매니아라면 아, 이 은단향은 저렇고 저 은단향은 저렇고 막 아유. 이렇게 구분할 것 같은데. 저 제조사도 은단 안 좋아합니다. 제가 다음에 은단 껌 사드릴게요. 아, 예. 네. 이런 할아버지 향기. 할아버지 기억.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번데기 냄새. 번데기 어. 냄새요? 네. 그거랑 오뎅 냄새. 아. 무조건 찾아요. 어. 그러니까 번데기 사실 어렸을 때 안 먹었거든요, 잘. 근데 이게 참 웃기는 게 번데기 모양을 보면 참 먹기 싫은데 그걸 하나를 딱 집어서 먹고 눈을 감고 그걸 딱 씹는 순간 그걸 계속 먹게 돼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좋은 기억도 있고 안 좋은 기억도 있는데 번데기를 되게 맛있게 먹었던 어렸을 때 기억도 있고 제가 인천 출신이잖아요. 아. 그래서 월미도를 이제 가끔 갔었는데 이거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 서울이나 지방에 사시는 분들 인천 사람 만나면 월미도 가봤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인천 사람이라고 모두 다 월미도를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아, 정말요? 네, 인천 사람이라고 차이나타운 다 가본 게 아니에요. 아, 정말? 오. 저는 월미도 주변에 살아서 그걸 이제 어렸을 때 많이 가보고 고등학교도 월미도에서 가까워서 이제 가봤던 건데
진짜 안 좋은 경우가 뭐냐면 월미도에 진짜 유명한 게 뭐냐면 지금은 디스코 팡팡이 되게 유명한데 네. 그 전까지만 해도 거의 바이킹이 유명했어요. 맞아요. 그래요? 왜냐면 바이킹이 자연농원이라고 그러면 내 나이가 좋겠어. 에버랜드. 에버랜드 가면은 각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안전한 각도에서 놀잖아요. 근데 인천 월미도에 있었던 바이킹은요 제한을 풀어가지고 무서워. 거의 저기 180도 180도. 네. 그러니까 몸이 완전히 진짜 딱 앞으로 숙여질 정도로 맞아. 해요. 근데 이게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스릴을 더 살려주겠다고 이 안전장치를 살짝 풀어놔요. 무서워. 그럼 공중에 올라갔을 때 이게 덜컥거리잖아요. 그 스릴을 즐기는 거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네. 거네요. 맞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아마 대학교 때였을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술을 먹고 거기 바이킹을 타러 간 거야. 근데 뒤에 앉은 분이 내가 분명히 그 냄새 맡았어. 번데기를 들고 탔어. 설마. 그런데 내 뒤에 있는 분이 높이 설마. 올라갔는데 이분은 어머. 인천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이킹을 여러 번 타본 사람이 아니어서 이게 들린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으로 이걸 잡고 번데기를 잘 들고 있으면 이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탔는데 어머. 여러분 월미도 바이킹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 돼. 공중에 딱 올라가는 순간 갑자기 뒤가 축축하면서 내 몸에서 번데기 냄새가 나는 거야. 너무 안 좋아. 그 다음부터 한동안 번데기 그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먹진 않았는데 요즘에 근데 그 번데기 냄새를 찾는다는 거 번데기 본다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번데기 냄새 또 오뎅 어묵 냄새 나면은 저는 무조건 가서 사요. 네. 이번 환장 특급이 이제 워킹 디스턴스라고 이렇게 우리의 예전 향수나 어떤 감각을 자극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본격 타임슬립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에서는 아니 초인종을 눌렀더니 옛날 집에 살고 있는 지금의 누군가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렸을 적에 자기 자신이 좋아했던 아버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하는 거죠. 아빠, 저 마틴이에요. 근데 이 아빠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한번 이 당혹스러운 이제 기억을 되짚어가면서 마틴 슬론이 어떤 공경에 빠지는지 다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부모님을 만나게 된 게 너무 놀라운 마틴은 횡설수설을 하다가 집 앞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자신이 뭔가 착각을 한 것이었나 고민하며 마을의 공원 쪽을 돌아보는 마틴인데요. 어릴 적에 뛰어놀던 공터와 자신이 칼로 이름도 새겨넣던 건물 기둥이 생각나서 그쪽으로 자기도 모르게 다가갑니다. 그곳에는 어릴 적의 자신처럼 칼로 기둥에 이름을 새기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마틴은 저도 모르게 아이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너 마틴 슬론이구나. 마틴이라고 불린 아이는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르다 걸린 것처럼 사력을 다해 달아나고 맙니다. 어른인 마틴이 어린 자기 자신인 마틴을 놀라게 한 것이죠. 마틴 슬론은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며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청년은 막 뽑은 신형 자동차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마틴은 그 차를 보자마자 20년 전에 구형 자동차라는 것을 알게 되죠. 마틴 슬론은 20년 전에 자기 마을에 걸어 들어와 있었습니다. 밤이 되도록 마을 여기저기를 걸으며 고민하던 마틴은 결국 다시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다시 만난 어릴 적의 부모님한테 열심히 자신이 진짜 마틴 슬론이라는 것을 설득하려 하는데요. 부모님은 갑자기 나타난 이상한 아저씨가 자신들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게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지갑에서 신분증도 꺼내고 신용카드까지 꺼내가면서 설명을 하던 마틴은 어머니에게 뺨을 맞고서야 지갑을 떨구며 냉정해지는데요. 그때 귀에 익은 회전목마의 오르간 음악이 들려옵니다. 마틴은 회전목마를 향해서 뛰기 시작합니다. 어릴 적에 자기 자신이 그 목마를 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마틴은 자기 자신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생겼다면서 전력을 향해 뛰어갑니다. 회전목마에서 마주친 마틴은 어린 마틴을 마침내 다시 만나는데요.
하필이면 그 어린 마틴은 자꾸 자기 자신한테서 달아나려고만 하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회전목마의 바퀴에 다리를 찧으며 기절하고 맙니다. 그제서야 어른인 마틴은 두 가지를 깨닫게 되죠. 자신의 다리에 지금 올라오는 처절한 고통이 잘 뛰고 있던 자신의 다리를 절룩거리게 만들 정도라는 것과 어렸을 적 자기 자신한테 도대체 무엇을 전하고 싶었는지가 생각나는 것이죠. 지금 마틴이 지내고 있는 마을의 어린 시절과 여름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 어른이 된 자신한테 다시 오지 않을 회전목마, 솜사탕, 신나는 음악의 유원지가 얼마나 멋진 휴식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기절해서 실려나간 어린 마틴한테 그런 말을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돌아오지 않을 유년 시절의 황홀함을 처절하게 곱씹고 있는 어른인 자기 자신이 유원지에 홀로 남았죠. 마틴이 인적이 드물어진 유원지 회전목마 한켠에 앉아서 눈물을 글썽이고 있을 때,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잊어버리고 있던 다정한 목소리가 자신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마틴이 떨어뜨리고 간 지갑을 내밀면서 위로를 합니다. 아까 실려간 아이는 앞으로 다리를 좀 절겠지만 그 외에는 괜찮다고요. 그리고 이 지갑을 살펴본 덕분에 많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 20년 뒤에야 발급돼야 될 운전면허증, 오지도 않은 날짜의 영수증, 그리고 신분증에 나타나 있는 존재. 어른인 마틴한테 아버지는 마침내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나의 아들 마틴 슬론이라는 것을 알았다고요. 단지 도대체 어른인 마틴이 어떻게, 왜 여기로 오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자신한테 닥칠 일들도 알고 있는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마틴이 그걸 알고 있다며 고개를 끄덕이자 아버지는 그렇다면 이곳을 떠나줘야 된다고 설득을 합니다. 자신의 삶에는 더 이상의 회전목마도 솜사탕도 유원지도 없다면서 서글퍼하는 마틴한테 아버지는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누구나 한 번씩 자기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며 그 모두에게 한 번씩의 즐거운 여름밤과 유년 시절이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일 뿐이라고요. 어린 마틴에게서 그 즐거움을 뺏어서 미래의 자기 자신이 나눠 가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마틴은 상심했지만 그런 아버지한테 어떻게 항거를 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아버지하고 이렇게 만나자마자 작별인 건가 싶을 때 아버지는 이런 위로를 건넵니다. 혹시 지금 지내는 곳 생활이 많이 힘든지, 또 어떻게 이 마을에 오게 됐는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아버지가 안부를 묻자 어른인 마틴이 얼마나 그 일에 지쳐갔는지를 토로하면서 그저 어린 시절의 회전목마와 유원지의 위로가 필요했던 것 같다고 고백을 하죠. 아버지는 웃으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나도 너와 같다. 하지만 마틴, 그곳에도 잘 돌아보면 또 다른 즐거운 유원지와 회전목마를 찾을 수도 있을 거야. 꼭 어린 시절로 달아나지 않아도 될 거야. 그렇게 아버지와 이별을 하면서 자신이 눈 깜짝할 사이에 회전목마에 있는 줄 알았더니 마을 어귀에 있었던 예전의 잡화점에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잡화점에서는 여전히 초콜릿 아이스크림 소다를 팔고 있지만 가격은 3배가 올랐고 옛날에 친절했던 할아버지 약사는 보이지 않고 이미 세상을 뜬 지 오래라는 소식도 접하죠. 그보다 마틴한테 더 아쉬웠던 것은 자신이 굉장히 좋아했던 그 회전목마가 자신이 다리를 다친 사고가 있은 뒤 철거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전보다 어쩐지 심하게 발을 절룩거리며 주유소로 돌아온 마틴은 누군가의 인생에 찾아올 수 있는 고향의 그리움과 정겨운 귀환에 대해 여러 고민에 잠긴 채 운전대를 잡습니다. 어쩌면 바로 걸어서 가볼 수 있는 거리에 있던 자신의 고향과 뜻하지 않은 삶의 회고를 아는 셈인데요. 마틴이 받은 위로는 환상 특급 안에서만 벌어질 수 있던 어떤 특별한 여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환장 특급 세 번째 이야기,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1, 2, 3에 넘으면서 놀라는 게 뭐냐면요. 분명히 1회 볼 때도 진짜 기똥차다라고 그러면서 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2회 때는 더 놀라운데 3회 때는 나 진짜 눈물 흘릴 뻔했어요. 이거 영상 보면서. 너무 잘 만든 거예요. 맞아요. 울컥. 네, 울컥했어 진짜 마지막에. 이게 타임슬립의 내용이 지금은 굉장히 흔한 소재가 되었고 어떤 클리셰가 되어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피소드를 보시면 주인공의 그 시대를 넘어선 어떤 눈빛 연기와 그리고 이 버나드 허만이라는 이 음악가가 환상특급의 에피소드들을 굉장히 많이 음악에 손을 대고 있는데요. 이 음악이 또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로드 설링이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또 기가 막히고요. 그래서 대사, 뭐 눈빛 연기, 음악 이게 합쳐지면서 지금은 흔한 타임 클리셰 같은데도 지금 봐도 굉장히 손색이 없는 에피소드가 되어버리죠. 맞아요. 그 참 놀란 게 뭐냐면 아마 이 전에 더 유명했던 거는 뭐 타임머신 같은 원작이 또 있었으니까 그런 게 유명하긴 했겠지만 실제로 TV에서 25분 만에 시간 여행을 보내준다는 게 제가 매번 얘기 드리지만 25분에 지금 이 복잡한 내용, 막 감동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는 게 매번 볼 때마다 사실은 좀 놀라워요. 일주일에 한 번씩.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진짜 노무댐님이 저한테 선물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마 그 당시 이제 미국의 꼬마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TV 앞에서 밤에 모여 앉아 환상특급 보면서 굉장히 그런 선물을 받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워킹 디스턴스가 재미있는 것은 세월이 지나서 이제 어른이 된 사람들이 환상특급 베스트 에피소드들을 뽑아봐라 하면 어린 나이일수록 이 에피소드를 말하는 사람들이 드물고 어른들일수록 이 에피소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극으로 갈리는 거죠. 근데 저도 좀 공감이 많이 됐어요. 첫 장면부터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게 이 사람 여행이 아니다. 휴가가 아니다. 원래 뉴욕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 지쳐서 도망 나온 거예요. 탈출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기가 하던 일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사회 회의에 전화 미팅에 보고서에 문제 해결에 너무 머리가 복잡했다. 네, 그래서 거길 잠깐 지금 도망쳐 나온 게 어쩌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살던 그 동네로 온 거예요. 그 보면은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막 일이 막 많아지고 막 복잡하고 그럴 때는 저는 좀 약간 좀 다른 방향으로 약간 이 스트레스 푸는 게 있는데 전 자요. 김현진처럼 자요. 졸음이 막 미친 듯이 쏟아져요. 그래서 그거를 5분을 자든 10분을 자든 무조건 자야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무턱대고 지금 회사를 나와서 어딘가 그냥 무턱대고 달린 거야. 그것도 이제 증명이 되는 게 먼지가 수북하게 온몸에 다 덮여 있어요. 그렇죠. 맞아. 그런 거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얼마나 그 일을 하면서 이게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었을까. 얼마나 또 급하게 나왔는가. 왜냐하면 여행 가방 같은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어른일수록 더 그런 기분이 더 공감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미나리님은 혹시 일하시다가 뛰쳐나오고 싶었던 적 없었나요? 많죠. 네. 그래서 반차를 냈어요. 아, 반차. 네. 반차하고 뭐 하셨어요? 제가 한번 너무 힘들어서 반차를 정말 딱 즉흥적으로 냈어요. 네. 그래서 신기하게 좀 이거랑 비슷하네요. 어린이대 공원을 가고 싶은 거예요. 워킹 그래서, 디스턴스? 네. 그래서 갔어요, 거기를 네. 혼자. 갔는데 제가 또 출구를 잘못 나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너무 헤매다가 네.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집으로 갔죠. 결말이? 그리고 자고. 네, 그리고 그렇죠. 자고. 네. 가는 길도 헤맸습니다. 아이고. 릭님은 그런 적 없으세요? 제가 볼 때는 릭님 너무 바빠요. 아, 저요? 네. 이 워커홀리가. 너무 많아. 네. 뭐가 많아. 근데 이제 그렇게 많으면 아무래도 자기의 가장 좋았던 시절로
왜 안 도망가고 싶겠습니까? 이게 아마 이번에 제가 봤을 때도 그 사람도 그냥 나 아마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딱 와보니까 나의 가장 좋았던 시절이 있는 그런 고향집으로 온 거죠. 참 저도 많이 와닿았어요. 이거 보면서. 노모댐님은요? 저는 이제 자기 자신한테 뭘 전해주고 싶은 걸까 하면서 이제 만나는 순간 야, 지금이 가장 멋진 순간이야 하고 말하는 자신한테 다시 아버지가 뒤에서 덜미를 잡듯이 나타나서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순간도 되게 멋진 순간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은 그러니까 마틴한테는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지금이 제일 좋으니까 제발 그 삶을 헛되이 보내지 마 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 그 아버지가 오히려 야, 지금 삶도 멋지니까 헛되이 보내지 마라. 결국은 어르신이 볼 때는 언제나 그 앞서의 삶이 네. 이미 지금 그냥 보내기만 해도 좋은 삶이니까 너무 후회하거나 도피하거나 돌아만 보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에피소드 제목이 저는 되게 은유적인 게 걸어서 가볼 수 있는 거리라는 게 진짜 고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조금만 걸어서 가보면 가볼 수 있는 거리인데 왜 우리는 못 가게 될까? 그건 마음속에서 거기 가봤자 이제 내가 그때 거기서 겪었던 멋진 순간들은 없어. 그래서 안 가는 거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의 지금 삶이 조금만 돌아보면 나중에 결국 그때 좋았는데 맞아요. 그렇게 또 돌아보게 되지 않을까. 난 근데 그게 좀 안 믿겨질 때가 있어요. 그때 참 좋았는데 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안 믿겨질 때가 있는 게 제가 이제 인천에서만 거의 이제 이사를 다녔었는데 네. 그 인천에 성남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원래 송현동 쪽에 살다가 성남동에 가서 가장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이제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거기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거기가 고향이에요. 근데 저희가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집이 거기에 협성빌라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어렸을 때 살 때는 그 마을도 되게 크게 생각이 됐었고 응팔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동네에 평상 펴고서 동네 어르신들 나와서 거기서 음식도 먹고 나눠 먹고 맞아요. 예, 사람들이 동네 또 아이들도 거기서 막 뛰어놀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추억이 되게 강해가지고 저는 그 동네가 되게 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막 친구들하고 야구도 하고 막 축구도 하고 별걸 다 했기 때문에 그 골목 거리도 되게 넓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사를 이제 부평으로 오고 나서 거의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왠지 가보고 싶었어. 그래서 가봤는데 놀란 게 뭐냐면 안 변했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거기가 생각보다 개발이 늦어져서 안 변한 거예요. 왜냐면 그 협성빌라가 어떤 상태였냐면 성남동에서는 어느 정도 개발이 많이 됐던 데인 거야. 왜냐면 다른 데는 농지도 있고 막 밭도 있고 이제 이런 동네였고 여기는 이제 그 빌라 타운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딴 데는 개발이 됐는데 여기는 개발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럼 그런데 그때 그런 일이 있으셨겠네요. 그래서 하나도 안 바꿨네. 저기 돌아가면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면서 봤더니 제이크님이 거기 또 있고. 네? 갑자기. 근데 저는 실망했어요. 어떤 건 좀 알 것 같은데. 네. 너무 골목도 좁았고 맞아요. 내가 생각했던 문방구는 도서관보다 컸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문방구는 없어지고 다른 가게가 생겼지만 그 가게 들어가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작고 동네에 평상이 아직 남아 있었는데 그 평상에 동네 어른들 4-5명이 앉아 있었던 데였기 때문에 되게 큰 텐마루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작았고 그리고 거기가 되게 깨끗한 동네라고 생각했고 깨끗한 거리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지저분한 곳이었고 그러니까 뭔가 약간 오히려 가서 내 추억에 그대로 남아있지만 오히려 그게 실망스러운 느낌 같은 것도 들더라고요. 바뀌지 않았구나. 이건 마치 첫사랑 그렇죠. 생각이 나네요. 맞아요. 미화가 되는 게 있어요. 다들 돌아가고 싶은 가장 행복했던 순간 뭐 그런 시절 있으세요? 글쎄요. 미나리님은 어떤 시절이 제일 좋으세요? 저는 지금이 제일 좋아요. 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런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는 계속 입시 준비로 정신 없잖아요. 즐길 새도 없이. 근데 어차피 돌아가봤자 바뀔 거 없거든요. 그리고 뭐 대학교 때도 뭐 그냥 그때 뭐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냥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이 20대를 엄청 험난하게 보냈는데 나름대로 그걸 또 겪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의 저로 만족하고 앞으로 더 잘 살고 싶어요. 링님은요? 제가 되게 싫어했던 시기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저 중고등학교 때가 진짜 싫었거든요. 왜요? 그 저를 얽어매고 속박하는 그 수많은 것들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교실이야 많이 들었겠는데? 이런 집 바꾸지 않고 뭐 이런 네.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했던 시기는 대학교 때입니다. 그때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중고등학교 때 기억은 정말 짧아요. 제가 기억하는 게 몇 개 없을 정도로 많이. 그런데 대학교 때가 너무너무 길게 느껴지는, 이제 그만큼 저한테는 좋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좋은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해주신 민나리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저는 대학교 때 소개팅 많이 못 해본 건 좀 후회돼요. 할 걸. 이제 결혼 앞두고 계신 분이 만약에 미나리님은 과거로 가면 그 얘기를 해주겠구나. 너 지금 이렇게 방 안에 있을 게 아니야. 그래, 빨리 남자도 가서 좀 많이 만나고. 빨리 미팅해. 놀아. 지금 놀아. 만나는 남자 만나봤자 소용없어. 이런 얘기 해주고. 아이고. 어떤 면이 또 자기 슬프다. 자신 보면 네.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생길 거예요. 네, 너무 많아요. 노무뎀님은 어떠세요? 저도 사실은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언제나. 와우.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네. 하지만 제 자신을 만나면 별 얘기 다 하겠죠. 저기서 오른쪽으로 가지 마, 이쪽으로 다시 가고, 그리고 저기 가봤자 아무것도 없어, 가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제이크님은? 저요. 저한테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두 가지 정도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이요? 네. 왜 구체적으로 딱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초등학교 때는 그냥 친구들하고 노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뭘 해도 재밌었고, 동네에 그냥 뭐 공사장 가가지고 막 우리끼리 비밀기지라고 만들어 놓고 21세기 소년처럼. 저도 그거 했는데. 네. 그거 하고 막 책임감이 없었어요. 그때는. 무책임. 네. 지금은 있으신지요? 지금도 사실 좀 없어요. 네.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데. 그렇고, 그 다음에 대학교 1학년 때는 왜 좋았냐면, 그때는 몰랐어요. 너무 힘들게 생각했어요, 그때가. 재수를 하고 이제 대학교 들어갔고, 들어가자마자 친구들하고 어울리기가 너무 힘들었었고, 또, 아르바이트도 또 여러 가지 뛰고, 욕심도 많았고, 막 이것저것 되게 고민도 많고, 별의별 일 다 세상이 다 나를 다 공격하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이었는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때가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이제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돌아갔을 때는 별로 해줄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더 열심히 놀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줄 것 같아. 근데 대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가면은 제가 저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그거예요. 네가 가진 컴플렉스들. 네가 세상에 사람들한테 어울릴 때 되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전혀 그렇지 않아. 네가 느끼고 있는 다리가 짧다고 하는 컴플렉스. 네가 생각하는 얼굴이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컴플렉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을 더듬는 컴플렉스. 그것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고쳐질 거고 사람들은 그거를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거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제이크님이 과거에 나한테 해줄 얘기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더 궁금해지는 게 다른 분들은 과거에 나 특정 시점에 내가 갈 수 있다고 하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어떠세요, 민나리님? 아까 얘기하시지 않았나요? 정말 소개팅 얘기 아니, 이분이 뭐야, 타임슬립을 하셨어. 그게 전부 다예요? 그럼 나만 얘기하면 되는 거구나. 과거에서 오셨구나. 과거의 정말? 리키님입니다. 아이고 벌써 그랬나요? 링님한테 거꾸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만약에 미래의 링님이 네. 현재로 왔어요. 네. 그럼 링님한테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그 미래에서 온 저도 당연히 지금의 제가 이어지는 하나의 결과일 거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딱히 별말 안 할 것 같아요. 진짜?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그 이불킥하는 수많은 실수와 그런 시행착오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 알고 있었던 거를 그때 알았으면 너무 좋았겠다 하는데 그때 시행착오 안 했고 실수 안 했으면 그 실수를 지금 했을 거라는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100% 와닿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얘기해줘봤자 말 안 들을 거 뻔히 아니까 그냥
맛있는 거 사주고 글쎄 약간 이거 돈 좀 찔러주나? 그 정도? 미래에 내가 돈이 많아야겠네요. 그 저기 돈 많지 않을까요? 이런 근자감. 네. 갑자기 지금 문을 열고 미래의 리킴님이 들어오시면서 그때 그런 얘기했었는데 지금 돈이 없다.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돈 좀 나오. 어? 지금 그런 생각하지 마. 그래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렇게 말을 과거에 하시죠. 네가 너무 게을렀어. 그러면서. 노무댐님은 어떠세요? 저는 뭐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뭐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미래의 자기 자신이 저한테 지금 온다면 조금만 더 열심히 살지 그랬냐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네. 그럼 지금부터 열심히 사시는 걸로. 네. 그러시면 되네요. 자 제이크님 네. 이 워킹 디스턴스 같은 타임 슬립물이라고 해야 되죠? 네. 이런 종류의 영상물이나 어떤 네. 콘텐츠에 대해서 가장 재미있거나 네. 또는 이거 한번 봐라 하고 네네. 권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나요? 저는 이제 사실 이제 방송하기 전에 좀 찾아봤어요. 타임슬립, 뭐 타임머신 나오는 것들이 이제 얼마나 많은가 해서 쭉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워킹 디스턴스가 나왔을 때는 완전히 그러니까 블루오션이었던 거야. 이거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 없는 게 뭐냐면 막 특수 효과, 과거로 가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워킹 디스턴스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이 과거 여행을 하는 게 나오거든요. 뭐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는 거는 가장 유명한 백투더퓨처. 백투더 퓨처. 빼줄 수 지금 없죠? 봐도 재미있죠. 이거는 전 몇 번씩 다시 봤거든요. 특히 2편. 2편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이 타임슬립, 그 타임머신이 나오는 것 중에서 마스터피스예요. 마스터피스. 네, 무조건 봐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최근에 봤던 애니메이션 중에 타임슬립물 사실 일본에 되게 많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 중에서 최근에 나온 타임슬립 중에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나만이 없는 거리. 이거는 이제 영화도 나오고 애니도 있고 원작 만화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찾아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정말 만화책 중에 걸작이죠. 걸작이에요. 이건 상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영화는 보지 마세요. 네, 영화는 보지 마시고요. 그 애니메이션 굉장히 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만화책은 진짜 제가 그때 봤을 때 제 혀를 내두를 정도로 재밌었어요. 영화를 보는 분이 있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군요. 미래의 자기 자신이 와서 야 그때 영화 보지 말라고 제이크님이 그랬는데 그 말을 들었어야지. 맞아. 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지 마시고 좀 일본 컨텐츠 중에 많기 때문에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 타임슬립 닥터진이라고 하는 그 만화책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현대 최신식 의술을 가진 의사가 어느 날 갑자기 에도 시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도 시대에는 의술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페니실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없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본인이 직접 만들면서 그 링거도 사실 자기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막 사용하고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민초들의 삶을 좀 재조명하는 그 만화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만화책 재밌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뭐 과거에서 온 거 말고 미래에서 온 거 이제 이런 거 따지자면은 도라에몽도 사실 타임슬립물이에요. 그러네. 네. 도라에몽. 네, 그러니까 뭐 도라에몽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보셨을 거고. 영화를 한 편 더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타임슬립 관련돼 있는 것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영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나비효과. 네. 이거는 뭐 장치가 필요 없이 자기가 스스로 시간 여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는 뭐 시간 여행자의 아내라고 하는 이런 영화도 나왔었는데 나비효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시 봐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내가 과거에 되게 별것 아닌 것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미래로 가면서 현재로 오면서 갑자기 파생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 링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나온 거 말고도 괜찮고 혹시 생각나는 뭐 영화가 있다면? 컨텐츠가 있다면? 사실 이게 딱 기억에 남는 거는 시간여행자의 아내? 그게 왜 전 좋았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인식하기는 선형적으로 지금 말 그대로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보는데 거기서 보면 완전히 그 뒤죽박죽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관심 있어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시간인데 만일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말대로 저기 5차원 세계라든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그냥 과거부터 쭉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시간 여행자의 아내가 좀 그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좋았던 것 같아요. 미나리님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봤던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 오, 맞다. 그것도 네, 네. 타임슬립이죠. 그러네요. 네, 그 3년의 공백이 있잖아요. 미츠하랑 타키가 몸이 바뀌는 그 순간이. 네, 그게 아마 미츠하는 3년 전에 사망한 걸로 돼가지고 똑같이 고2 그쵸. 동갑으로 네. 되는데 알고 보니 시간차가 있었던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그쵸. 연상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을 땐 네. 그게 그거예요. 뭐야 이거? 남자분들 연상 누님 되게 좋습니다. 만나보시면 좋을 겁니다. 갑자기. 노무댐님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영화는 되게 고전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 국내에는 사랑의 블랙홀이라고 알려진 네. 그 원래는 그게 영어 원제가 뭐였죠? 제이크님? 그라운드 혹데이. 네. 네. 거기 나오는 강아지 이름인가요? 거기 보면은 네. 그 약간 두더지 비슷하고 선천홍이라고 하나? 뭐 네. 이상한 이름의 이제 잡식 동물이 하나 있는데 네. 그게 펑추톤이라는 그 지방에서 일어나는 그 토속 행사로 걔가 여하튼 뭐 나오면 뭐 신년에 막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사랑의 블랙홀 짧게 설명드리자면 이게 영어 원제가 그라운드 혹데이인데 영화는 주인공이 어떤 하루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루프물이라고 하죠. 네. 타임 루프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렇죠. 타임슬립보다는 타임 루프라고 하는 네. 게 정확하겠네요. 제가 이제 시간 여행에 관련한 영화를 소개를 하다 보니까 사랑의 블랙홀을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여하튼 이 사랑의 블랙홀이 개봉했을 당시에는 이상하게 비평가들한테서 굉장히 혹평을 받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이 영화를 되뇌이기 시작해요. 특히 이제 걸프전이라든지 어떤 전쟁 상황에서 답답한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사람들이 저도 모르게 이거 그라운드 혹데이 같다. 그러니까 영화의 원제가 심리적인 현상으로 막 쓰이게 되면서 사람들이 의외로 이 영화를 되게 많이 영향받고 있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저 에버트 같은 평론가는 초반에 이 영화를 굉장히 혹평을 했고 저는 오히려 로저 에버트를 이 혹평 때문에 되게 실망했어요. 그 당시에. 아니 이 영화 진짜 끝내주는데 이 할아버지가 영화 보는 눈이 이렇게까지 감이 떨어졌었나? 생각했는데 어느 날 로저 에버트가 자기 평을 재평가를 한 거예요. 이 영화는 내가 그 당시 잘못 봤다. 진짜 좋은 영화였다. 그러니까 저는 그 로저 에버트가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대부분 평론가들이 AS를 안 해요. AS. 왜냐면 자기가 한번 그렇게 해서 말을 딱 내뱉으면 그냥 그거는 딱 진리야. 자기 변호를 하지도 않아요, 잘. 근데 그 로저 에버트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자기 평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좋네요. 네,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양심적이네요. 양심적인 거죠. 저 사랑의 블랙홀 진짜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예요. 그렇군요. 네. 사랑의 블랙홀 외에 이제 제가 만화로 진짜 좋아하는 만화는 어쩌면 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워킹 디스턴스하고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다니구치 지로라고 네. 최근에는 국내에서 고독한 미식가의 그 작화가로 굉장히 평판을 받고 있는 작가인데 이분이 국내에는 14살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된 머나먼 고양이라는 그 만화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셀러리맨으로 조금 고달픈 생활을 하고 있던 주인공이 기차 타고 내렸는데 아니 14살의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오, 좋다. 네, 그래서 진짜 자신이 모든 아는 것들을 반복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 그려진 그 섬세한 필치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이 현지에서 얻고자 하는 어떤 교훈들 이런 것들이 참 정갈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권해드리고 싶네요. 네,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타임슬립물이 있고 타임머신이 나오고 지금 막 루프물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 좀 잠깐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시간 여행하는 거가 한 3가지 정도 그 가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지금 워킹 디스턴스처럼 과거를 바꿨더니 현재 나도 바뀌었다. 자, 두 번째 과거에 뭔가를 바꿨는데 지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이건 이제 차원이 바뀌는 거, 차원의 분기점이 생기는 거. 그 다음에 루프물. 가장 이제 그 타임슬립 중에서 가장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건 루프물이에요. 그 엣지 오브 투모로우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계속해서 죽는 걸 반복하잖아요. 네, 그것도 루프물이죠. 네. 죽으면
내가 가졌던 기억이 다시 또 반복이 돼서 처음으로 가고 해서 이제 속칭 먼치킨. 예, 히어로보다 더 센. 네. 이런 먼치킨물이 탄생되게 되는데 이 타임슬립물을 이제 보실 때 하루가 계속 반복된다. 사랑의 블랙홀처럼. 그럼 이건 루프물. 그 다음에 과거로 가가지고 뭔가 바꿨다. 그거는 이제 타임슬립물. 그 다음에 뭔가 몸을 어느 장치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시간 이동을 한다. 이건 이제 타임머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 같이 합쳐져 있는 거 아세요? 아인슈타인 얘기하는 거를 이제 그 아인슈타인 저희들한테 알려준 그 뭐랄까 이런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은 서로 섞여 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서울의 시간 공간과 그 이런 뉴욕의 시간과 공간은 서로 다른 시간이라는 거예요. 조금씩 다르게 흘러가고 이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간다라고 하면 단순히 공간 여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간을 여행한다고도 사실 볼 수 있거든요. 맞네요. 그 인터스텔라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런 것들 좀 더 그걸 극대화시키면 그러죠. 왜냐하면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가면은 실제로 시간까지도 그렇게 차이가 나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저희가 느껴지는 거는 되게 작은 미세한 차이 때문에 못 느낄 뿐이지. 그래서 저는 워킹 디스턴스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이 뭐 빛보다 빠르게 만일 그 마을을 걸어갔다. 그러면 과거로 갈 수 있습니다. 아 진짜예요 이거 막 사실이란 말이에요. 차가 빛보다 빨리 달린 거 아닐까? 아 근데 그 사람이 딱 내려서 그렇잖아요. 아 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플래시의 아버지였던 거다. 미안합니다. 사람들은 플래시 몰라요. 아 진짜 몰라요? 네. 아니 저기 이제 마블 그 히어로 중에 한 명이 있어요. 저 되게 좋아하는 히어로인데. 저 사실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그런 실제로 그래도 그 보면은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히어로물을 아마 나오면 좋겠지만 플래시가 실제 시간 여행합니다. 그 빛보다 빠르게 이제 맞아요. 이동하면서 과거로 가요. 그런 것들. 그래서 뭐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뜬구름 얘기 잠깐 해봤습니다. 나중에 뭐 플래시 군단 나오잖아요. 아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미래의 플래시와 막 과거의 플래시가 다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악을 무찌르는 막 그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이제 이 워킹 디스턴스 뭐 짜투리 네.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에는 안타까운 배우 하나와 굉장히 이 에피소드로 인해서 또 좋은 전기를 맡는 배우 이렇게 두 명이 나오는데요. 네. 하나는 그 아버지 역을 맡았던 프랭크 오버톤 씨가 네. 정말 그 시청자들한테 와, 저 아버지 어떻게 일찍 죽어서 그 주인공한테 되게 아쉬움을 남긴 존재지만 연기력 진짜 좋다. 네. 저 배우 계속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에피소드 뒤에 단명하셔서 오히려 시청자들이 정말 그리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고요. 네. 보면은 구슬치기 하던 이 꼬마가 굉장히 깜찍한 연기를 선보이는데 네. 이 꼬마가 나중에 자라서 헐리우드계에 엄청난 거물이 됩니다. 아, 그래요? 론 하워드라고. 이 사람이 론 하워드예요? 네. 미친 거 아니야? 너무 웃긴다. 와. 여기서 영화에 대한 어떤 재미를 발견한 다음에 이 꼬마가 정말 헐리우드를 달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야 신기하다. 네. 이때 이 에피소드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 잠깐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 론 하워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영화들에 대해서 제작하고 감독도 하고 많은 걸 했거든요. 요즘에 좀 많이 까여요. 왜냐면 그렇군요. 네. 최근에 만든 영화들이 좀 이렇게 좀 성공한 영화들이 별로 없어요. 옛날식으로 다시 또 재구성하고 그거 반복하고 좀 옛날식으로 하는 거야, 자꾸. 하지만 론 하워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영화들이 많았어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뷰티풀 마인드 같은 영화들. 스토리텔링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영화에서 굉장히 뛰어난 감각을 발휘하는 영화, 그 감독이에요. 환상특급의 영향을 온몸으로 받은 사람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분이 만든 영화 중에 스플래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인어 나오는 영화. 네네네. 기억나요. 제가 볼 때는 론 하워드가 이 환상특급에 출연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상상력에 대해서 자기 베이스를 삼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도 그렇죠. 해봅니다. 현실에 맞닿아 있으면서 즐거운 상상력을 못하는 네. 그런 쪽으로. 저는 이제 이거를 그 환상특급이니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고등학교 때 이 타임머신, 시간여행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고민하다 내린 결론이 하나가 있어요. 뭔데요? 우리가 보는 UFO는 UFO가 아니다. 저 타임머신이다. 맞아, 저도 그런 생각 해본 적 네,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서 과거로 보내는 거야. 설정을 해볼게요. 미래는 이미 지구가 파괴됐어 거의. 어. 그래서
그래서 대부분의 식물과 동물과 인간 아주 건강한 그러니까 그 방사능에 피폭되지 않은 인간의 DNA를 구할 수 있는 건 과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계속 보내는 거야. 그리고 과거를 보내서 뭐 그 소 있죠. 소를 납치해가지고 유전자 구조를 분석해서 그걸 가져간다든가 사람을 납치하고. 데리고 가서 그걸 한다든가 그래서 저는 UFO가 나올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또 미래에서 누가 왔네. 아 진짜? 네, 한국에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났어. 아 얘네들이 이제 드디어 미국에 대한 탐사를 끝내고 한국인의 DNA가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좀 근데 해봤습니다. 뭔가 그렇듯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워킹 디스턴스와 워킹 디스턴스가 파생은 시키지 않았을지라도 이런 에피소드를 보면 떠오르는 시간여행에 관련한 콘텐츠들을 소개를 드리면서 이번 환장특급은 어떻게 시간여행과 우리가 그렇게 시간여행을 하면서 이제 얻게 되는 어떤 교훈 또는 과거로 돌아갔으면 이런 거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여러 가지 공감 주제들을 담아봤는데요. 다음 환장특급은 어떤 에피소드를 고를 것인가 지금 고민을 하는 가운데 아마 미래의 제 자신이 또 와서 이렇게 말을 하겠죠. 야, 그 에피소드 고르지 말았어야 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음에 네. 더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환장특급 워킹 디스턴스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나요? 네, 재밌었습니다. 너무 그러세요? 재밌었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지만 2부 무책임 상담소가 아마 1부보다 더 재밌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저를 휘감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저에게 왜 책임감을 지워주시나요? 아닙니다. 그럼 2부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특별한 게스트분과 함께 무책임한 상담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